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한 말씀만 할게요. 아무래도 내 생각엔 복소수가 오늘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숙제가 인수분해도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두 번 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주까지 인수분해까지 제출을 하시고요. 물론 두 개 다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최소한 인수분해까지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복소수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2차 방정식은 개념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주 만에 못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다다음 주에는 복소수,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2차 방정식 끝나면 2차 방정식 이런 순으로 갈게요. 한 곳씩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난 시간에 복소수 배웠었죠? 자, 복소수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 개념 6페이지 OX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은 복소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OX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끼워놓으세요. 그 다음 단원이에요. 요 중에 약간만 일찍 가도 돼? 예. 아니, 예. 아, 앞에 뭐 있어요? 아니. 하고? 아니, 변명할 게 없어요. 네. 항상 약간씩 넣는 것 같아서. 자, O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 OX 문제. 자, 다 푸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유리수는요, 순환하는 무한소수이거나 아니면 딱 유한소수이거나 둘 중 하나지. 반면에 무한소수의 비순환소수라고 불리는 무리수는 어때요? 뭔가 뒤에 계속 지저분한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많이 나가는 비순환소수예요. 자, 3은 딱 떨어지지만 3 뒤에 더해져 있는 루트에는 지저분한 무리수지. 그러면 깔끔한 수에 지저분한 수 더하면 그 수는 지저분해진다, 깔끔해진다? 지저분해져.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슨 수입니까? 무리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는 복소수이다. 자, 요렇게 생긴 수는 복소수이다. 요렇게 생긴 수는 복소수이다. 요렇게 생긴 수는 복소수이다 라는 복소수이다로 끝나는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전부 다 무슨 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복소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실수든 허수든 알고 있는 수란 수는 전부 복소수니까 당연히 복소수 다 되겠죠? 그래서 전부 오오오오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수 보도록 하자. 얘는 허수이다. 맞아요? 맞지요? 허수단위 i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허수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얘는 순허수이다 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아래쪽에서 순허수가 뭔지 허수가 뭔지 배우게 될 텐데 우선 얘는 정답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1번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가 돼.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잘 모르는 건 뭐야? 순허수? 이 6번은 선생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6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자, 복소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라는 녀석을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꼴일까 수학자들이 고민했어. 그랬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요
A 플러스 BI 꼴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A 자리에 오는 수를요 실수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B를 우리는 허수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개념은 뭐냐? 실수부하고요 허수부는 모두 다 실수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허수부라는 것은 I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인데 이 수의 속성은 실수다 허수다? 실수다예요. 이 실수에 I가 곱해지면서 허수가 될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A하고 B는 모두 다 무슨 수다? 실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고 복소수의 기본 형태는 어떤 형태다? A 플러스 BI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A 플러스 BI의 꼴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막 나와 있지? 요 수를 선생님이 전부 A 플러스 BI 꼴로 바꿀 겁니다.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 4 더하기 0 I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그냥 2 플러스 4i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0 더하기 8i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어떤 지랄 같은 형태든 a 플러스 bi로 다 바꿀 수 있다요. 자, 어떤 수가 나와 있어요? 3i 플러스 2 마이너스 5 루트 7 플러스 루트 3i 뭐 이와 같은 수가 나와 있다라고 하죠. 와, 나 얘 정리할 수 있어. 복소수꼴로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5 루트 7이라는 실수부와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허수부로 이루어진 A 플러스 BI의 꼴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수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얘로 정리할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수가 써 있네요. 우리는 요런 수를 실수라 부르고 요런 형태의 수를 허수라 부르고 요런 형태의 수를 순허수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도대체 허수와 순허수의 차이점은 뭐냐죠? 자,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가 있을 때요. 허수부가 0인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허수부의 숫자가 0이 아닌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싸잡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수 중에서도 실수부에 해당되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수, 이런 순수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7 플러스 4 루트 3i라는 수치. 자, 얘는 복소수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0 더하기 7 플러스 4 루트 3i야. 그러므로 얘는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만 살아있네요. 얘는 그래서 무슨 허수라고 부를 수 있다? 순수한 허수, 순허수라고 부를 수 있다예요. 이제 이해가 될까요? 됐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배워보도록 하자. 자,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복소수는 뭔지 알고 켤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켤레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요, 안 해요? 하지. 언제 사용해? 신발.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켤레라는 말의 뜻은 뭐야? 신발 한 켤레에서 의미하는 켤레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떻다? 하나처럼 짝이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두 개의 신발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신발 갖다 놓고 이렇게 신발 갖다 놓고 야 짝이야 그럼 한 켤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켤레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 큰일 난다? 똑같으면 큰일 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양말을 신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무좀이 있어서 발가락 양말을 신어요.
자, 그런데 발가락 양말 뭐 이렇게 생겼어. 맞지? 그런데 똑같으면 나는 이런 양말 2개를 신어야 돼. 비극의 시작 아니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켤레는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 그런데 켤레의 속성은 뭐냐면 얼핏 보면 똑같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완전 반대인 녀석을 우리는 켤레라고 불러요. 얼핏 보면 같아 보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완전히 반대로 위치해 있는 것, 완전히 반대로 존재하는 것에 켤레라는 말을 붙여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핵심은 뭐냐면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녀석을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우리는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소수에서의 핵심적인 차이가 허수부의 부호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자들은 어떤 인간들이야? 야, 이렇게 일일이 쓰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우 얘 귀찮으니까 앞으로 복소수 Z가 있다라고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어때? 표현해야 되지. 그럼 이제 여기다 Z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기네?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아우 Z의 켤레 복소수는 위에다 바를 붙이자. 그래서 앞으로 복소수 위에 바가 붙어 있으면 얘는 Z라는 수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한다 라고 사용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호로는 Z의 켤레 복소수를 어떻게? Z 바로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바가 붙어 있으면 전부 그 아래에 있는 숫자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다시 켤레 복소수의 핵심은 뭐만 반대다? 허스부의 부호만 반대요. 실수가 아니고 오직 뭐의 부호? 허스부의 부호, 즉 B의 부호만 반대야. 그러면 묻자. 사라는 실수가 있었지. 실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 4가 나오겠지. 왜냐면 얘는 4 플러스 0i였는데 켤레 복소수는 4 마이너스 0i지. 근데 마이너스 0i는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얘는 4 이렇게 나와요. 자,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시작! 3 마이너스 2i 될 거예요.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7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시작! 4i 마이너스 7이에요. 오직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자, 마이너스 4i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4i. 2i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요. 쉽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뜬금없이 켤레 복소수를 가르치십니까? 켤레 복소수는요 묻지 중요해요. 자, 너희들은 묻자, 까놓고 묻자. 너희는 실수를 좋아해? 허수를 좋아해? 실수요. 실수를 훨씬 좋아하지. 훨씬 친근하고 훨씬 쉽게 느껴져. 허수는 얘 뭔지 모르겠어. 대소, 양수, 음수 이런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야? 싫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켤레 복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요 켤레 복소수 2개를요 더해 볼 거다. 2개의 켤레 복소수를 더했어. 뭐가 나와요? 2a. 얘는 무슨 수야? 실수지. 맞니? 예. 선생님이요 2개의 켤레 복소수를요 요번에는 곱해 볼 겁니다. 와우, 얘 합차 공식이네.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의 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i의 제곱이지. 그런데 i의 제곱은 뭐와 같다고 배웠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도 실수, b도 실수니까 얘 무슨 수예요? 실수예요. 즉 켤레 복소수끼리의 켤레 복소수의 핵심 특징은 뭐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즉 나쁜 허수를요 실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켤레복소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더해도 실수 또 예.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켤레복소수에서 나오는 또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개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표현 풀이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복소수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 이런 표현을 가끔 볼 거야. Z의 켤레복소수가 Z일 때 이렇게 출제자가 문제를 탁 던져. 그러면 우리는 얘가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겠지. 이거 무슨 말일까? Z가 도대체 무슨 수라는 얘기일까? 위에 있는 얘를 한번 보세요. 너희들 풀어놨지? 4의 켤레복소수는 4, 3 플러스 2의 켤레복소수는 3 마이너스 2i 막 풀어놨지? 그 중에서 얘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긴 애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무슨 경우야? Z가 4. 그치, 4. 4는 무슨 수야? 실수지요. 즉,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 Z가 무슨 수일 때다? 실수일 때다요. 지금 무슨 얘기냐? Z가 실수야 라고 얘기하면 엄청 쉽잖아. 근데 출제자들은 마음이 비비 꼬였어요. 특히 고등수학에서 훨씬 꼬였어요. 고등수학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개념수학 얘기해. 그 개념수학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출제한다. 이게 개념수학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속성이 뭔지 개념을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문제를 푸는 거고,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는 애들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요번에 보도록 하자. Z의 켤레복소수를 구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Z로 나오고 있어요. 즉, 요 녀석과 반대되는 부호가 나오고 있다. 찾아보세요. 조 녀석과 반대되는 부호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야? 2i가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마이너스 4i도 나오면 완전히 반대되는 플러스 4i로 나오잖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있지. 2i와 거기 보이는 마이너스 4i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다? 실수, 허수, 순허수 중에 무슨 수다? 실수, 허수, 순허수 중에 무슨 수들이야? 순허수야, 순허수, 순수한.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요 뒤에다 순허수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렇구나. Z는 순허수일 수 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수 중에서도 0이 될 때 0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어차피 0은 0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0 또는 순허수일 때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네. 0도 일단은 실수니까 위에 있는 거랑 아니, 포함되는 다 Z가 0이면 어떻게 돼? 0의 켤레복소수지. 0의 켤레복소수는 원래 0이지. 근데 0은 솔직히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가능하죠. 바로 요 얘기예요. 0일 때도 성립한다야.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이런 조건을 붙일 확률이 높아요. 단 Z는 0이 아니야 이런 조건이 붙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식을 딱 보면서 Z는 뭐다? 순허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보도록 하자. 요거는 뭐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0 이상이 나오는데 이때 Z는 무엇이다? 실수. 제곱해서 0 이상이 나오는 수는 실수죠? 실수일 때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제곱했는데 얘가 음수가 나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어떤 수라고 가르쳤지? 순허수예요. 순허수. 순수한 허수만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자. Z의 제곱을 했는데 얘가 실수가 나오더래요. 자, Z의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오는 수는 어떤 수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의 대표적인 4는 제곱하면 16이라는 실수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그러므로 얘는 실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가 또 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실수랑 허수랑 순허수랑 이렇게 세 종류지. 그럼 허수 한번 생각해 볼까?
1 플러스 예를 들어 뭐 3i 이런 게 있어. 얘를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 쭉 해서 플러스 u이에다 뒤에 있는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우리는 얘를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허수는 안 되네. 실수는 되는데. 자, 순원수 보겠습니다. 3i를 제곱합니다.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9라는 무슨 수가 나오고 있어? 실수가 나오고 있지. 즉,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는 수는 실수 또는 무슨 수이다? 순어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곱을 했는데 실수는 실수인데 음의 실수래요. 무슨 수 되겠어요? 순어수 되겠지?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9라는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 순어수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왜? 문제는 이 중에 하나를 턱 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후에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개념이야. 이런 거 보통 나오면 애들이 해석 거의 못해. 잘 개념 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아래쪽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군 다음부터 늦지만 느꼈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예. 그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짧은 개념 설명하냐 듣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다 결정돼요. 절대 늦으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요. 집에 가가지고 앞부분 빠진 거 반드시 들어.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 자, 켤레복소수끼리는 곱해도 실수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곱셈은 언제 사용이 되는 개념이냐면요. 분모의 실수하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분모의 실수하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요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야, 분모는 유리화해야 돼 라고 해서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맞니? 자, 그럼 하나 묻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 분모의 실수화를 배울 건데 그 이전 단계 분모의 유리화 왜 해야 된다고 배웠니? 선생님들한테 야, 그냥 해야 돼 이런 건 없어. 수학에 분모의 유리화 왜 해야 된다고 수학 선생님들한테 배웠습니까? 중학교 과정이잖아. 왜 하라고 배웠니? 복잡해서. 어? 복잡해서. 아, 복잡스러운 식을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간단해져요? 그래서입니까? 왜? 몰라? 왜? 약분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래요? 왜? 분모의 유리화 왜 하라고 배웠어? 했지 너희들. 계속 했잖아. 근데 왜 하는데? 루트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 루트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 해요. 예,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분모의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2분의 루트 2가 되지.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서.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야, 분모의 유리화 왜 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식이 간단해져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봐. 사실은 간단하기는 얘가 더 간단하지. 얘가 더 복잡해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요. 계산 불능식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계산 가능식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요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 A 나누기 B라는 개념에서 와우 획수 3획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B라는 획수 2획짜리 개념이 나왔고 다시 요 녀석을 획수 하나로 줄여서 나온 개념이 분수의 개념이에요. 즉 분수의 원래 의미는 뭐다? A 나누기 B라는 의미가 있는 거. 와, 그러므로 얘는 1 나누기 루트 1을 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오, 그래봐야지. 1 나누기 루트 2 그래 루트 2 써봐야지. 1.414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것만 죽어라 쓰다 죽는 거야. 한 줄이라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반면에 얘 보도록 할게요. 얘는 루트 2 1.414 있지?
여기 2 딱 해버려. 그럼 뭐가 돼? 0.707 뒤에 쓰면서 계속 같이 계산이 돼가 안 돼? 돼가지. 맞아요? 얘는 끝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 계산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아마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상관이 없겠지만 선생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는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따로 가지고 다녔어. 이런 다양한 공학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계산기. 그래서 그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설명 책자만 막 두께가 이만한 책자가 들어있어요. 그걸 공부해야지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계산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1 나누기 루트 2를 쓰잖아? 1 나누기 루트 2 딱 해서 엔터 딱 누르면 얘가 계산이 잘 안 돼. 한참 시간이 있다가 한 5초? 요 정도 지났다가 숫자가 쫙 떠요. 공학용 계산기에. 근데 그게 전부 다 오차가 있는 엉터리 계산이 있어. 오차가 굉장히 심한 계산이 뜨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요 녀석을요, 예쁘게 분모의 유리화를 한 다음에 엔터를 딱 놓잖아? 그러면 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쫙 답이 떠. 근데 걔는 오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막 소수 20번째짜리까지 쓸지언정 그 이유는 나타내지 못할지언정 20번째짜리까지는 완벽한 계산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가 중요한 거야. 기계가 못해주면 내가 해서 넣어줘야 돼. 왜? 분모의 유리화를 안 하면 오차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하는 거야. 분모의 유리화의 수학적 목적은 뭐라고?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꾸는 데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얘기 하나 할게요. 선생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이과 학생들이 나중에 이과 수학 포기하고 문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건 알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2017년도에 나왔어요. 종로학원에서 이제 봤더니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이과를 되게 많이 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과, 문과가 있어요. 문이과 통합됐다더니 하나도 안 된 거 알지? 너희들 시기에는 뭐예요? 가형, 나형 나눠져서 문과, 이과 시험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 통합 하나도 아니고 옛날에 배웠던 수학보다 문과 학생의 경우엔 양이 더 늘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선택을 어떻게 택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 선택 4개 중에 선생님 생각에는 정상적이라면 3개 정도 택할 거고 3개를 택한다면 기존에 빠져있던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라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이과 수학에서 왕창 내려와 있어서 문과 훨씬 어려워졌어. 거기다 문과 뭐까지 공부해야 돼? 과학까지 공부해야 돼. 이과 뭐까지 공부해야 돼? 사회까지 공부해야 돼. 골치 아파진 거야.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어쨌든 문과, 이과 시험은 그대로 가형, 나형 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통합 아니고 그냥 문과,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시험을 보는데 재미있는 게 2017년도 자료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과생 100명 중에 35명, 즉 35%의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는 문과 시험을 보더라는 거야. 35%가 이과 수학 포기하고 문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과 수학 못 쫓아가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천, 경기도 이런 서울 외곽지역 있지? 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주변에 가기는 했으나 인서울 진입 못하고 이제 좀 아파트 싼 주변에 머무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50%의 학생, 이과생의 절반이 수능시험에서 뜬금없이 문과를 택해서 수학시험을 보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있어요. 오직 어떤 지역에서는 3%의 학생들만이 문과로 넘어온대. 이거는 대단한 거야. 거의 이과 수학을 택한 애들이 이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거지. 전국 비율에 비하면 얘는 어때?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놀랍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지역에 집중하는 거야. 특히 이 자리에서 이과를 가려는 학생들은요, 요 수치를 잘 생각해야 돼.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세요? 지역을 봤더니 강남이에요. 그러면 강남과 다른 지역의 차이는 뭐예요? 강남 애들은요, 고등수학을 선생님도 대치동에서 애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알지만 고등수학을 보통 언제 준비를 해서 시작하냐면 이과 가는 애들은 대부분 이과. 이과 왜 가? 저 의사 되려고요. 그래 의사 될 거야? 그래서 그래 수학하자 이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수학 있지?
요 수학을요,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요. 그리고 늦은 애들이 보통 중1 겨울방학 때 시작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선행을 열라 많이 돌려놓은 거야.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최소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몇 년? 4, 5년, 5년 정도까지 고등수학을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 그럼 고등수학 엄청 잘하겠지. 걔네들은 거의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선행을 되게 안 한 상태에서 이과를 택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과는